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국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차시에는 여러분 국제 경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국제 경영이란 어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 경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영 자체를 국제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내 경영의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해외로 넘어가면서 해외의 어떤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를 국제 경영이라고 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두 국가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 이겁니다. 비즈니스 거래라는 요 말과 두 국가 이상의 당사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두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국내 경영을 국제 경영으로 가져가는 거냐. 즉 시장 자체를 국내 시장에 한정된 경영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던 것을 국내 시장에서 더 넓어진 시장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 일본, 우리나라랑 뭐 중국 이렇게 하면 결국은 두 개 국가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의 어떤 거래, 여기서 거래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거래인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경영에서 배울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제시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제품,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제품하고 또 혼동되는 게 상품이라는 용어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제품이라는 거와 상품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좀 더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관점을 더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여러분 제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장에서 지금 막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없냐면 브랜드명도 없고 가격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원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라벨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장에서 갓 나온 요 제품을 여기에다 라벨이라는 걸 붙이면 그 라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명, 뭐 가격, 뭐 그 다음에 바코드도 들어가 있고 또 뭡니까 뭐 유통기한도 들어가 있고 원재료가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 아닌 어디입니까? 시장. 그러니까 뭐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네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서 판매되는 거 이걸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상품의 개념은 이제 명확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거를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라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인간의 어떤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뭐 파마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컷을 해주는 뭐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 결국 이거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뭔가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과 함께 들어가는 부수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삼성, LG 냉장고를 하나 구매를 했다. 근데 이거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매 후 15일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AS를 받으면 안 되고요. 14일 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여러분 환불이라든가 교환이 가능해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 모르고 AS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14일이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AS를 받아야 됩니다. 환불 교환이 잘 안 돼요. 물론 뭐 그쪽에서 뭐
해주겠다 하면 뭐 감사하겠지만 안 해주겠다고 하면 AS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제품을 팔았으니까 뭔가 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또 서비스 개념은. 고장났으니까 AS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참 여러분 특이한 개념인데 제품 형태로 또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서비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학과 회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 학과 회식을 잡아가지고 뭐 호프집을 잡아서 호프집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 맥주를 많이 마시고 안주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매상이 확 올라가겠죠. 그 호프집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럼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 마론 안주는 서비스로 갖다 줍니다. 테이블마다. 그럼 여기서 제공된 이 마론 안주는 뭘로 볼 것이냐? 제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로 볼 것이냐? 서비스를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로 많이 구성되는 거는 제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건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두 개 국가에서. 두 개 국가 이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제 경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경영의 어떤 시스템이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저 나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내 기업이 우리 본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본국이 아니고 현지국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먼저 여러분 수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거를 배에 실어서 혹은 비행기에 실어서 다른 나라로 배송을 하는 형태가 우리가 수출이잖아요. 판매하는 형태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배로 보내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비용도 걸리고 뭐 그 다음에 중간에 파손될 수도 있고 뭐 변질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거래하는 그 나라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그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죠? 이런 방식. 그럼 당연히 그 나라에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이나 이 어떤 경영 시스템을 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놔야겠죠. 그러면 거기도 누군가가 뭡니까?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거기서 관리하는 형태 이것도 국제경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과 후 두 가지 사례가 전부 다 국제경영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국제경영은 적어도 두 국가 이상의 당사자들이 뭐 비즈니스 거래가 구성이 되면 국제경영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판매, 서비스 판매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 서비스 뭐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도 다 국제경영의 개념으로 봐서 넓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국제 경영과 국내 경영의 어떤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먼저 달라지겠죠.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그냥 갈 수 없죠. 뭐 가져가야 됩니까? 여권 가져가죠. 왜?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뭐 어디가 제주도 갈 때 여권 가져가나요?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학생들한테 그러죠. 야, 너 비행기 탔어? 안 타봤어. 그러면 너 비행기 탈 때 거기 그 신발 벗고 타는 거야.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네 제주도 갈 때 여권 가져가야 돼. 뭐 이런 장난 친다는 거죠. 군대 갈 때 총 사들고 가야 된다는 그 농담을 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가는데 여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럼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필요한 것처럼 이 국제 경영에서는 국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넘어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화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죠. 미국은 달러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돈은 돈인데 걔네가 쓰고 있는 돈과 우리나라가 쓴 돈이 다르냐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화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폐 교환 가치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